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13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사설 첩보 영화 같은 중국 간첩 방천망 다시 짜야. 논설실 아시아경제 8월 12일자. 군 안팎 보안망에 구멍이 뚫렸다. 중국인들에 의한 안보 침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남부경찰청 안보수사관은 11일 일반 이적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을 구속했다. 40대 피의자는 평택 캠프 홈프리스 인근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미군 GV 근무 장소와 지휘관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고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피의자는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수신 장비를 설치해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을 엿들은 혐의다. 근데 스파이가 어떻게 군용품점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거를 다 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이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60대 피의자는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수신 장비를 설치해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을 엿들은 혐의다. 그는 2024년 1월 이후 한미 공군 훈련 기간에만 여러 차례 입국했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방첩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다. 국회가 지난 2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혔지만 9월 13일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외국인의 안보 침해에 엄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호텔의 수신 장비, 기지 앞 분장점 운영, 내부 직원 포섭, 훈련 시기와 겹친 반복 입국 등 첩보 영화에서 보던 수법이 실제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사건을 개별 수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 개정혁범의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별도의 반스파이법 제정이 필요성도 검토할 때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일본도 그렇게 법을 별도로 제정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이 간첩법 제정해야 한다고 했을 때 침묵하던 언론들이었고 아니었던가. 외부보다는 국내에 포섭당한 간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증후군 분기 반기 연간 사업 보고서 공시에 대해서 하나 좀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사업 보고서 공시 기한은 8월 14일입니다. 6월 말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45일의 기한. 8월 11일 현재 공시한 기업은 2개사에 불과. 8월 12일부터 많은 상장 기업들이 공시하기 시작했다. 14일까지 공시 병맥 현상이 일어날 것이죠. 질문, 왜 늦게 과제물을 늦게 공시하는가? 이는 마치 학생들이 방학과제를 방학기간 동안 내내 놀다가 개학 전날 벼락치기 하는 것과 같다. 전산화된 시대의 공시기한은 아날로그 시대의 기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에서는 다음 기 경영 전략을 위해서라도 일찍 결산을 요구받을 것이겠죠. 그리고 월차 결산도 빠르게 나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아날로그 시대에도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름 내에 최고 경영자까지 보고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회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철야 근무도 적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라도 회사 근처 여관을 잡아 결산 작업한다고 방을 빌려 회사 돈으로 푸짐한 저녁을 자주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전선화 시대가 된 현재 결산이 늦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유동 비유동 자산 및 부채 시가평가도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회계 결산만 학생 증후군이 있는 게 아니죠. 생산관리나 일반 업무도 마찬가지 현상이 매우 많습니다. 공시기한일을 마감일 15일로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주식 투자자들의 주권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첨부 정정공시를 하면은 과거의 내역이 없어지는가? 이게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HG중공업이 2016년 3월 19일 날 사업보고서에 첨부 정정 공시를 했는데 기재 정정이 아니고 첨부 정정을 할 경우에는 그 앞에 있었던 과거의 그 구체적인 제가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여러 데이터들이 싹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첨부정정은 정정전은 내부관리제도 제도평가보고서가 모범기준이었는데 요게 그냥 기준으로 정정 후 이렇게 요 두 글자 바꾸는데 모든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이거 왜 이런 그 업로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기업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느긋하게 지켜볼 것, 이란 경제 자멸놀인 지구전 거론. 곽진산 한겨레에서 8월 12일. 트럼프 물가 상승률 300% 이란 경제난 주장. 이란 동결자금 지불 안 하면 호르무즈 봉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략으로 대규모 군사 타격과 함께 이란의 경제적 자멸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지구전을 거론했다. 이란은 미국의 동결자금 반환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선결 조건으로 거듭 내거는 등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미국과 이란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과 미군이 중동 주요 해역에서 각각 선상을 타격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미-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타격과 함께 상대의 힘을 소모시키는 지구전을 언급한 것이다.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합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마치 기자는 미이란이 평등한 수준의 대결을 한다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좌파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그대로 베껴다가 쓰는 한국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최종 목적은 이란 석유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고사 작전, 말라 죽이는 작전이다. 그 예행 연습을 이란한테 하고 있다고 일반인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해낼 수 있는데 겁먹은 개가 더 소란스럽게 짖지 아니하던가 이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평행선은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주는데 한국은 왜 비슷한 쇄도 무기 맡겨놨냐? 외신도 우크나 과해. 이 외신도 어느 외신이냐가 문제겠죠. 김민정 SBS에서 8월 12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원 요청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자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주요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국영통신 우크린포럼 등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탄도미사일 운용 등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이런 경험이 향후 한반도에서도 한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일부 매체들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에는 천공2 등 방공무기 수출을 추진하거나 공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데 법적 정책적 제약이 있고 자체 방위 수요와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이번 요청이 한국에는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혼동해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공2는 방어 무기죠. 요격 무기지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KN-23, 24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천공2는 살상 무기가 아니다. 조선의 공격미사일을 한국의 방어미사일이 요격할 수 있음을 더 증명해야지 않겠냐. 따라서 저는 SBS는 친중 대변 방송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한전 상반기에 4.9조 벌었지만 웃지 못한다. 중동 청구서 하반기부터. 전준범 조선일보에서 8월 12일 첫 번째 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 도매가는 손익분기점 위협.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의 송전선은 10배 비싼 지중화. 산업용 전기료는 낮추지만 가정용 요금은 못 올려. 4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급등한 에너지 수입 비용을 감당하느라 200조 원 넘는 부채가 쌓인 한국전력의 재무 정상화 노력에 다시 적색병보가 켜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저렴한 석탄 발전 늘렸지만 영업이익 급감. 영업이익 감소에는 발전 연료비 증가가 크게 작용했다. S&P 150원대 진짜 부담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표는 영업 잠정 실적 표를 가져온 건데요. 상반기에 매출이 46조 3,173억 원, 전년도 상반기보다 0.3%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2.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조 9천억 원대로서 전년도 5조 약 9천억 원대보다 16.6% 감소했습니다. 자, 경제가 발전하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은 이 0.3% 매출액이 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출액이 안 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전의 상반기 말 부채는 210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205조 6천억 원보다 5조 1천억 원 늘었다. 하루 평균 이자 비용만 115억 원에 달한다. 근데 문제는 지금 부채가 지지난 이재명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 누적되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번 중동 전쟁 이런 거에 의해서 부채가 늘어났다. 그렇게까지 이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국전력이 상반기 정상 공시가 되면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10배 비싼 지중화 산업용 전기료 인하도 부담. 가장 싼 원자력 발전 증가 방향도 취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 견해를 밝힙니다. 발사 후 85초 만에 폭발하는 중국 로켓. 이다 사이먼 텔레그라프에서 8월 11일자입니다.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지 85초 만에 7A 로켓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발사체와 탑재체인 차이나 세트 4B 위성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국영뉴스 통신사 신화는 로켓에 기내 이상이 발생했으며 고장 원인이 조사 중이라고만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다른 국영뉴스 기관의 초기 보도는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서 빠르게 삭제되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민간 및 국영 기업들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 발사를 스페이스 X의 성공을 반영하기 위해 지금 경쟁하고 있다. 급하게 하다가 뭔가 부실한
이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조직의 문제 이해하지 못하고 검찰총장 퇴임, 까마다 이하워씨 측 비판. 고토 요시레이 마이니치 신문에서 8월 12일자입니다. 우네모토 나오미 검사총장의 퇴임을 받아 재심 무죄가 된 하카마다 이와오씨 90세네요. 변호단이 1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우네모토 씨는 검사총장의 직에 있으면서 하카마다 사건이라고 하는 중대한 원죄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진지하게 검토하려고 하지 않았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네모토 씨는 2024년 10월 시조카 지방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단념했을 때 검사총장 담화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을 언급했지만 담화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며 항소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하카마다 씨 측은 담화가 하카마다 씨를 계속 범인시하는 것으로 라고 해 25년 9월에 시조카 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변호단장 오가와 히데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네모토 씨에 대해 생략을 하고요. 왜 그러냐? 이게 유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더 못했습니다. 일단 불상사 신뢰 흔들기 우네모토 검찰총장 퇴임 회견서 진사 사과한다는 얘기죠. 진사가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신 덕분에 이날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부적정한 조사나 검사가 원용의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른 데 대해 검찰의 신뢰를 흔들린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사과했다. 검사의 조사를 둘러싸고는 취임 전에 오사카 지검 특수부의 사건으로 다부치 다이스케 검사가 특별공무원 폭행 능악죄로 형사재판을 여는 부심판 결정을 재판소로부터 받아 취임 후에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사건으로 호리키 히로시 검사도 동제로 부심판 결정을 받았다. 동소의 특수검사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이례적인 사태지만 우네모토 씨는 가장 힘을 들인 대처는 조사에 적정하라고 했다. 조사의 녹음, 녹화의 시행 확대나 독자 수사에서의 문제점 검토를 위한 협의회 개최 등에 임한 것을 들어 진실의 추구와 그 방식의 공정함은 양립시켜야 한다. 향후는 가와하라 타카시 신검사총장의 아래 하나가 되어 좋은 전통을 지키면서 과제의 정면으로 대치해 국민의 기대에 응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에모토 씨는 24년 10월 재심 무죄가 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 90의 항소 단념에 즈음에 검사총장 담화를 발표. 하카마다 씨 측은 담화는 하카마다 씨를 계속 범인시하는 것이라고 해 국가 배상 소송을 내고 있다. 우에모토 씨는 담화는 검찰의 판단 프로세스를 설명한 것이로 하카마다 씨를 범인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퇴임의 기자회견을 하는 우네모토 나오미 검사총장, 도쿄도 치요타쿠의 대검찰청에서 8월 12일 나이토 에미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이가 60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네모토 씨는 2024년 7월에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검찰 톱의 검사총장에 취임했다. 여성만의 시각으로 해본 적은 없다. 현재는 신임 검사의 반수 가까이가 여성, 성별, 연령, 관직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회고했다. 한국은 현재 여성 검사가 얼마나 될까? 언론 기자는 이미 남성을 넘어선 것 같고 그런 생각이지만은 어떻게 용의자하고 성관계를 검사가 했는지 용의자가 엄청 미남이었던 모양이죠.
단독 부정수급 음모란 제재 걸리면 원정 입찰 신층기획 줄줄 새는 공공재정. 8월 12일 세계일보 안승진 최명준 두 기자입니다. 상편 가려진 부정수급. 최근 5년 공공사업 참여업체 분석. 적발돼도 환수액만 벌면 그만. 제재 받더라도 정보 공유 안 돼. 다른 기관 사업 참여 못 막아. 한 업체가 500곳 넘게 신청도. 갈아타기 입찰 페널티 줄 수 없어. 2025년 311곳 사업비 환수 부정 수급. 14만 1781건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 공공기관서 부정수급 적발에도 정부 보조금 지급 아니면 제재 못해. 전문가 공동연대 제재 필요 강조. 이렇게 소치 요약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부정수급업체 공공기관 갈아타기 현황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부터 체육공단 이런 그 공공단체들의 입찰 방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재기간 입찰수가 가장 많이 된 데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네요. 500건이나 됩니다. 야, 이거 이게 그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의 그 투명성을 위해서 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가격을 검토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쟁 입찰이 아니고 경쟁 견적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도 조직에 있을 때 그 공사 성격의 발주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견적을 받는 게 입찰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담당이 그 가격을 내부에서도 예산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나름대로 적정하게 됐는지 이런 등등을 검토할 능력이 공공기관 인력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원정 입찰 이런 거로 그 피상적인 그런 거 아니고 제 생각에는 입찰 제도를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 경적에 의한 그러면 또 단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격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발주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재를 공무원으로서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싸구려 월급을 주고 일들을 하려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공무원 사회의 그 고신 행위에 의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천황과의 고향 가야 제1부 이진아 씨는 이자나기일까? 목루 메이슨 8월 12일자 방송을 제가 또 열심히 캡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지를 않고 화면을 정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어서 뭔가 내가 껄끄럽다 그러면은 서로 생각이 우리가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고 그런 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연호령과 세원여로 연결을 해서 풀어가고 있고요. 신라 성공들이 원래 백인들이었을 거다, 이런 논리까지 추진을 하고 가야 쪽에서 포항으로 해가지고 이지모라는 데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고, 포항에 근국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한자로 근기국이지만은 요게 이 긴기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른 역사책에서 봤는데 천황과의 황궁에 있는 서울로 보면 우리나라 경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부 지역이
중부 지역이 그 천황이 있던 데에서 귀족들이 모여 사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의정부가 있든지 옛날에 양주는 양반 애들의 이 땅을 다 하사해서 그렇게 살게 했던 데죠. 그래서 그런 데를 근기라고, 근데 일본 발음으로는 긴기. 그런데 포항에 근기라는 한자는 틀리지만은 발음상 원래는 이제 그 한자로 하는 게 아니고 발음상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그리고 가락군이 신사라는 데가 있는데 한자로는 한국인데 가락군이라는 게 가야에서 넘어갔으니까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건에는 원인 결과가 있다. 모든 사건에는 동기가 있고 모든 동기에는 집착이 있는 법이다. 자료를 보고 이 집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예술의 조사 분석 과정이다. 괴짜 탐정 영화에서 제가 요거 괜찮은 설명이다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이 방송은 그 인과관계 추론이 아니고 상관관계 추론의 귀재라고 제가 인정하는 방송입니다. 그 상관관계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본인의 그 추론에 반하는 다른 증거가 나왔을 때는 그동안의 추론이 무효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관계 또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런 역사관계도 고대사 이런 관계도 인과관계 접근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은 근거를 통해 가지고 유적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인과관계는 가정을 원인 가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참 역사 문제는 고대사 문제는 쉽지 않지만 한마디로 이런 거는 들죠. 어순도 같고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은 고대로 갈수록 우리가 남이가 그거 아닌 것 같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